그런데 반대로 금값이 하락하는 시기, 이 두 시기의 공통 요인을 보면은 42% 정도 수직 폭락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값이 하락하는 요인은 달러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주 점검하는 금리 시장이 실은 이러한 경제 지표에 의해서 좀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원래는 어제 발표돼야 되는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안 되면서 금리 시장이 조금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틈을 타서 금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값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이 세 번째 폭등인데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폭등 시기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의 폭등 이후에 한 50%씩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 시기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조정의 공통점을 찾으면 지금 폭등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요, 세 가지 사항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서 두 번의 폭등 이후에 왜 조정을 겪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두 번째는요, 이제 제 지인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골드뱅킹도 가지고 있고 KRX 금연물도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다른지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 조금 설명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는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벌써 골드뱅킹 나왔고 KRX 금연물 나왔잖아요. ETF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 볼 부분이요. 앞서 금 가격이 이렇게 두 번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폭등 이후에 하락을 할 때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땠고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어떤 신호가 나와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는지를 알면은 지금도 조금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폭등 이후에 폭락을 했던 시기가 1980년 1월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한 42% 정도 수직 폭락을 해줬고요. 이후에 반등을 약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반등을 한 번 하고 두 번 했잖아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선 거놨는데 이 선에서 저항된 거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1980년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 하락은요, 이 이후에 280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또 거시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때 금값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고금리 정책을 쓰면은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데요. 자,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비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의 통화가 보통 강세로 가요. 이 시기에도 이제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금값 거품이 꺼졌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폭등 이후에 폭락했을 때를 또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폭락은요 2011년 8월부터 이어졌어요. 1900불에서 1550불까지 한 18% 정도 하락을 해줬고요. 자, 이 시기에는요, 첫 번째 폭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블로 이렇게 천장을 찍고 좀 하락을 해줬고, 하락을 해줄 때도 이렇게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1년 12월에 좀 반등을 해줬죠. 한 번 반등을 해주고 다시 내려와주고 이렇게 두 번 반등을 해줬습니다. 2012년 10월에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 또 빨간색 선 거놨는데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때는요 1800불에서 1050불까지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총 1900불에서 1050불까지 하락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환경이길래 하락을 해줬느냐?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완화 정책을 펼쳤거든요. 자, 그러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고 하면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값이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폭등은 왜 이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환경이죠.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미국 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죠.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 있는 겁니다. 그런 돈들이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 국채보다는
이 금으로 좀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간중간 지정학적 위기,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질 때마다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 어떤 환경이 공통적이었냐를 한번 뽑아보면은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달러가 약세로 가는 시기, 또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금값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값이 하락하는 시기, 이 두 시기의 공통 요인을 보면은 실질금리가 상승하거나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때 이렇게 금값이 하락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환경이 어떤지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금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금값이 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환경이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금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질금리는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건데요. 자, 지금 환경이 어떠냐면은 이 명목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데 물가는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질금리 자체가 지금 상승이 아니고 하락을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기에 좀 아직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금값의 하락을 불러올 만한 요인이 실질금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값이 하락하는 요인은 달러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이 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금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인플레이션 둔화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와 주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3% 언더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진 않겠지만 이 수준에서 둔화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금값 하락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실질 금리가 하락할 것 같고, 달러도 약세로 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횡보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요 금값은 적어도 횡보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금에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혹시 조정이 온다면은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금에 대해서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제 지인이 골드뱅킹하고 KLX 금 현물하고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골드뱅킹은요 가격이 국제 금시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금시세에다가 환율을 곱해서 이제 우리한테 그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KLX 금 현물은요 매수 매도 호가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국제 금시세를 환율을 곱해서 환산한 그람당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아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금 더 높게 형성돼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 금시세에다가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한 시세하고요, KLX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 시세를 보면은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솟구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를 때는 조금 더 많이 솟구치고, 또 최근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9월 이후로 금이 이제 다시 조금 주춤하다가 막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가 올랐는데 KRX 금 현물 시세는 20%나 올랐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LX 금 현물 거래소의 금 시세는요, 김치 프리미엄이 한 7% 정도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 조정을 받긴 한 것 같은데, 자, 금값이 만약에 조정이 조금 와주잖아요. 그러면 이 김치 프리미엄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LX 금 현물을 매수하실 때는 가급적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 있을 때는 매수를 조금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인데 그 방법별로 장단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벌써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뱅킹으로 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KLX 거래소를 통해서 금 현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골드뱅킹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KRX 금현물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인 거죠. 자, 그런데 시세 표시에 차이가 있어요. 골드뱅킹은 국제 시세에 연동해가지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제 그런 게 붙지 않는데, KRX 금현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은 경우에 실제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사서 비싸게 파시는 분은 좋겠지만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골드바를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골드바는 거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만 수수료가 꽤 비싸고 부가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바 투자보다는 금현물에 투자하실 거면은 KRX 금현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금 가격에 뭐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때나 아니면은 금 관련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할 때 ETF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금 가격하고 연동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실 때는 골드뱅킹이나 KRX 금현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ETF는요, 과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원화로 들어가는 국내 ETF는 뭐 ISA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금값 전망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최소 횡보거든요. 최소 횡보라는 것은 안 올라도 지금 투자했을 때 본전은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왕 투자하는 거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통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숙련된 투자자분들은요, 골드 선물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골드 선물은요, 레버리지가 최소 10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길게 가져가기는 다소 부담이 있고요. 짧게 방향성을 전망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시켜줍니다. 지금 11%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지금 환경에서는 수익성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단 이 해외 선물이요, 이렇게 장점이 있는 만큼 금융사기에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투자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금감원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 꼭 교육을 들으시고 투자 자문을 받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금이 이제 최고점을 계속 경신 중이긴 한데 하락할 만한 거시적인 환경 위험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아직까지도 횡보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 시세에 투자하고자 한다면은 KRX 금 현물이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조성이 돼 있을 때는 진입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금값이 최소 횡보지 우리는 상승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레버리지 투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금리가 조금 잠잠해서 금 시장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이요, 추석 전날인 일요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